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축소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들을 말씀 좀 듣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이 보도할 때 보면 우리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자장 이렇게 아닙니다. 자장 아닙니까? 네네. 예, 지역구가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 그리고 연천군 갑. 실제로는 양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거기 저 신도시 옥정 중심으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하고 있던데. 옥정 회천 신도시가 계획 인구가 한 16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한 10만 이상 입주해 갖고 네. 상당히 이제 도시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예. 서울하고 워낙 가깝고요. 네네. 네. 자, 지금 저 상임위는 어디이신가요?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아, 기재위시군요. 예. 자, 현안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도 좁히고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는 당의 입장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네.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의혹을 좀 해소해라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큽니다. 관련해 갖고 김 여사에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다 담았는데 좀 과한 부분도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게 여당의 동의를 받아야 뭐 재의결했을 때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당과 좀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사 대상을 좀 축소했었고 또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네. 이 문제가 있는데 특검 추천을 뭐 야당 측에서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도 고려하겠다는 식으로 좀 고치는 것 같습니다. 제3자면은 대법원장이겠죠. 네. 예. 대법원장이 현재 논의되는 게 대법원장이 4인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야당 측에서 2명을 골라서 대통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을 얘기했을 때도 네네. 그 제3자가 대법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의식한 수정안이라고 봐도 됩니까? 뭐 한동훈 대표라기보다도 어쨌든 네. 여야가 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한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 갖고 특검을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같이 논의의 테이블에 나와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14일 본회의에 일단 처리는 예정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것도 늦출 수 있습니까? 상정은 돼 있거든요. 예. 상정은 돼 있는데 물론 뭐 저는 그냥 상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상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4일 본회의 전에 수정안이 나오면 되겠지만은 만약 여당에서 합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네.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여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특검을 우리도 하긴 하겠다. 특검을 명백하게 거부하지 않고 우리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뭐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당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특검 자체를 수용할 의사는 뭐 저는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하, 예. 네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용산의 입장이 저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은 안 된다. 대통령이 지난번 회견 내용을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설치 이런 정도는 받아들여도 특검은 안 된다는 게 보면 분명히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의 뭐 9대1로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를 바란다고 말씀은 했지만 저는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론조사 라든가 여론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여당의 지지율도 좀 뭐 떨어지는 경향이 특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그게 대통령과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뭐 대통령 뜻을 따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재명 대표나 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나 또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몇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를 막 응원하면서 좀 소신대로 해라. 국민 눈높이에 막 맞춰서 해라. 예, 예. 뭐 그렇게 막 했던 게 보도가 됐던데 네, 예. 그 효과가 없었나 봐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야 예. 뭐 여당 당대표와 대통령이 갈등하는 모습이 야당은 뭐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한 건데 다만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정치적인 나름의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국민을 보고 가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으면은 저는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길로 가는 게 본인도 살고 길게 봤을 때 여당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아닌가. 더 크게는 대통령께서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네. 김건희 여사 문제는 결국 특검으로 해결하는 게 그게 그 정직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정성호 의원께서는 이제 쭉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좀 진작에 하지. 뭐 14일 날 저 처리한다 그래 놓고 불과 이틀 앞두고 수정안 낸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수정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진통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뭐 그런 건 없었고요. 네, 그런 건 없었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네.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해소되길 바라고 그중에서도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전 규명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최근에 크게 문제되는 그 소위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씨를 통한 선거 개입이라든가 공천 개입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문제 정도는 전 여당에서도 또 대통령도 털고 넘어가는 게 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의원님 아마 이거 우리가 수정안을 내더라도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이 받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네, 뭐 저는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상하셨는데 실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반응들 중에는 네네. 이를테면 수정안을 이렇게 낸다는 거는 자기들이 그동안 밀어붙였던 특검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고백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예. 그건 저 사실과 다르고 어쨌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 열고 했었는데 네.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여야가 타협해 갖고 타협해서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여당이 예. 특검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어느 부분이라도 할 생각이 있는지 그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여당의 어떤 상황들이라든가 반응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자체는 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국민의힘이 결국은 쑥대밭이 될 거다. 이걸 받는 순간 이게 공천 의혹이 그 수사 대상이 되면 그게 어디 김건희 여사 한 사람에 국한되겠느냐. 뭐 모든 당의 그 이 후보자 공직 후보자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라고 하는 그 지적 또는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특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예. 대선 그 과정에서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랬는데 여당 의원들이 진짜 다 관계가 없다. 나 명태균 잘 모른다. 공천에 명태균이 실질적으로는 아무 영향력이 없었다. 그런 주장을 하시게 되면 자신 있게 받아갖고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야당이 또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당이 할 의지가 있냐 없냐 여기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 특검이 아니라 특감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14일 날 그 특감을 위한 의총을 지금 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감찰관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게 아니라 예방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측근들, 가족들 또는 비서진들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감찰 활동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된 어떤 위법 사실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라든가 야당에서는 현재 지금 드러난 의혹들 거기에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이걸 밝혀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과 특별검사는 하는 일도 다르고 더군 특별감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국회에서 합의에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특감이 위법행위를 발견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조사권 없습니다. 그런 어쨌든 위법행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고 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의뢰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검찰이 국민한테 신뢰를 얻고 있습니까? 저는 뭐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처분한 걸 보면은 어떠한 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위법 사실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고발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만이 네. 뭐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하나는 특감은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하는 게 낫다. 그렇죠. 네. 그런 판단이신 네. 것 같고 그런데 특감이 특검의 대체물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특감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 하지 말라고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입장에서. 예, 예. 그러면 특감을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네네. 되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이건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건 어떻게 저는 뭐 특감이 네. 대통령 측근들, 비서진들 또 가족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대통령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최종적인 그런 추천을 국회에서 한다고 하면 네.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 뭐 여당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결국 그런 여당이 추천한 특감이 제대로 활동할 그런 가능성은 좀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일단 중요하겠죠. 네. 아하. 네. 그건 여야가 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문제다. 네, 예, 우리가 반대하지는 네네, 않지만 예,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장애 집회가 있었습니다. 11월 2일 집회에 이어서 11월 9일 장애 집회가 있었는데 여러 보도를 종합해서 보면 11월 2일보다 11월 9일 집회가 사람이 좀 덜 모였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그 집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숫자도 좀 줄은 것 같고 경찰 집계도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왜 사람이 왜 줄죠? 모르겠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 대통령 담화 이후에 그 집회가 열렸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았겠냐 이렇게 모이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사실 그날은 원래 대전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대전에서 하려고 했던 게 바뀌어갖고 서울에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전국적으로 지방에서 많이 좀 들어왔고요. 네. 같은 날 지방에서도 일부 지방에서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은 저는 국민들이 집회를 통해 갖고 의사를 표현할 정도로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뭐 그런 면에서 좀 미성숙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과거 그 탄핵을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탄핵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뭐 약간 뭐 면역이 생겼다고나 할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아직은 국민들의 분노가 그런 정도까지는 뭐 오르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이 토요일 11월 9일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하면서 이 단어는 뭐 얘기하기 참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그게 뭐 본인이 말하지 못한 당대표가 말하지 않은 걸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대변인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다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뭐 그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 대한 엄중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특검도 다시 또 국회에 의결한 다음 또 거부권 행사하실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엄중한 경고고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하는 뭐 그런 예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네, 대체로는 뭐 탄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얘기한 거라고들 이제 보는데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조국 혁신당은 뭐 탄핵이라는 단어를 공공연하게 지금 쓰고 있잖아요. 프래카드도 내걸고 네, 네, 있고. 네, 네. 또 일부 이 시민단체에서도 아예 탄핵을 전면으로 내건 그 활동을 쭉 해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탄핵을 얘기하면서도 탄핵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 뭐 홍길동 얘기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탄핵은 국회에서 과반의 발의로 또 3분의 2의 의결로 이제
통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 헌법재판소 넘어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 국민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의 다수 의견이 지금 현재 대통령을 헌정 중단을 통해서라도 그 자리에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국회가 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국민이 뽑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저는 뭐 앞서 나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예. 국민적 여론들이 정말 지금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정도의 어떤 합의가 좀 객관적으로 표출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게 결국 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엄청난 규모의 국민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 정도를 국회가 대신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당에 대한 압박도 된 거고 헌재에서도 그런 점들을 고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 정도는 아니고 민주당은 지금 과반이 넘는 정당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집회와 관련해서 어제 신경민 전 의원이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그 집회에 누가 나갔는가도 중요하지만 마땅히 집회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사람들이 안 나온 사람들이 꽤 있대요. 누군지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안 나왔냐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뭔가 집회의 동력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현실화될지를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난 토요일의 집회가 우리 지방에서 대전 쪽에서 하려고 했다가 바뀐 거거든요. 서로 네. 바뀌는 바람에 그런 측면도 있고 예. 또 최고위원들도 지방에서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최고위원 두 분도 지방에 있는 집회를 또 주도하느라고 못 오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의원이 나왔냐 안 왔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지금 당내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는 관계없이 그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특검은 뭐 이재명 대표의 네. 사법 리스크를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탄용 뭐 집회고 방탄용 특검이라고 얘기하지만 특검은 특검이고 집회는 집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재판이나 네. 또 특검과 또 집회와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15일이 이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날인데요. 네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뭐 저는 뭐 일관되게 이 공직선거법 두 가지 허위사실 유포는 저는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전 생각입니다. 저는 뭐 저도 법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네. 누굴 잘 안다 모른다 하는 문제를 어떻게 사실로 바꿔갖고서 행위로 바꿔갖고서 그걸 기소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는 뭐 상급기관인 국토부의 여러 가지 명령이라든가 확인 지시 같은 걸 그 압박을 넘어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압박을 뭐 협박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의 차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둘 다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네. 저는 뭐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5일은 위증교사 네네네. 재판이 있는데요. 네네. 그 위증교사 1심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위증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지금 나온 게 이재명 대표와 그 위증했다고 하는 그 김진성 씨사의 그 대화 녹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실제로 뭐 위증교사 그걸 위증교사라고 아예 볼 수 있는지 어쨌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또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그게 그 재판회부된 피고인으로서 관련자에게 사실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하는 걸 꼭 위증 교사로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해당 당사자가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증 교사의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위증교사는 이제 25일 날 있을 거니까 조금 시간이 있다고 보고요. 15일은 당장 이번 주 금요일 아닙니까? 네네. 그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검찰의 구형이 2년이 나왔거든요. 징역형 네네. 2년. 네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는 좀 이례적으로 좀 형량이 좀 무겁게 구형됐다고 하는 네네. 평가들이 있던데요. 예. 저도 공직선거법 사건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네.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재판도 많이 해봤는데 네. 허위사실 그러니까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실형을 구형한 건 저 실제로 처음 봅니다. 아하. 낙선 목적 상대방을 비방해 갖고 상대방에 관련된 허위 사실을 갖다 유포한 경우는 뭐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관련해 갖고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좀 더 과장하거나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 나온 경우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네.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저는 오히려 검찰이 오히려 이게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게 구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아니면 도식으로 검찰이 구형을 한 거다. 그런데 이제 정성호 의원 본인은 이거는 그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이제 그러면 오히려 이 1심 선고가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정말 억울하게 공격당한 것을 드러내는 재판이 네.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또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재판 공개 문제인데요. 저는 뭐 판결 선고되면은 뭐 알려질 네. 사실이지 음. 재판의 뭐 중계에 관련해 갖고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그럼 전직 대통령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네. 되게 중대한 사건이고 국정농단으로 혐의를 받아갖고 재판 회부된 사건이고 이재명 대표 이 사건은 그냥 제1야당의 당대표입니다. 대통령의 그 대선 경쟁자였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정치 보복이고 네. 정치 탄압적 수사였고 사후도 매우 경미합니다 사실은. 이런 걸 갖고서 만약 그것도 1심을 공개한다고 하면은 뭐 모든 사건 다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저는 뭐 그 자체가 어쨌든 피고인에 대한 어쨌든 명예훼손이라든가 또는 그런 의미가 더 어떤 모욕적인 그런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이 1심 선고 공개, 네. TV 생중계를 요구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모욕 주기 위한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그런 요구가 네. 오히려 법원을 압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을 네, 압박하는 겁니까? 네. 예. 지금 사실 법원 압박 말씀을 하시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그 무죄 탄원을 지금 사법부에다 계속 제출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가 좀 지나치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과 국회 네네. 그 언쟁 과정에서 뭐 무슨 저 판사 출신 뭐 이런 그 법관 출신 네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징계가 나가고 네. 또 그런가 하면은 검찰 예산은 500억 깎는데 법원 예산은 240억인가를 막 증액해주고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시는 건가요? 사법부를 향해서? 저는 뭐 대한민국의 우리 법관들이 그런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뭐 양형에서 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는 흔히 있는 얘기입니다. 네. 뭐 탄원서가 뭐 몇만 장이니 100만 장이 됐다고 해서 판사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 국회의원이 김태규 그 방통위원장 관련해 갖고 얘기한 예. 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고요. 네. 본인이 바로 당직 사퇴하고 예. 법원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 문제는 이 특활비 문제는 뭐 법무부만 해당한 게 아니라 특활비나 특경비 같은 경우는 좀 사용 내역을 제대로 좀 밝혀라. 네. 수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좀 밝힐 부분이 있는데 전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뭐 법원 같은 경우는 그 국선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국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이유 있는 행동이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